복잡한 해안으로 이루어져 있어 아름다운 경관을 이루고 있는 거제도는 고대부터 일본 일대로 항해하기 위한 거점이 되었습니다. 조선업을 중심으로 해양을 향해 도약을 이루었던 현재와는 달리 과거에는 전쟁을 겪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거제도는 변한의 12국가 중 하나였던 동로국으로 비정되고 있습니다. 거제도는 철의 생산지였던 가야 일대에서 해안을 통해 유통되는 거점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전기가야에서 강력한 도시국가를 이루고 있던 공간이었습니다. 항해술이 발달하지 못했던 고대에는 해류에 의해 표류되지 않고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금광가야였던 김해일대에서 생산되는 철을 서쪽으로 수출할 때 견내량을 통해 해운으로 이동하였고, 일본과 교류할 때 거제도 동쪽을 통해 대마도로 이동하는 경로를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선 초기까지 이 경로는 지속해서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전역을 정복한 원나라의 쿠빌라이 칸 또한 일본 원정을 준비하면서 거제도에 수군을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창원 하포에서 출발한 여몽연합군은 거제도의 해안을 따라 이동하면서 대마도를 거쳐 일본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조선 전기 일본으로 향하는 통신사 또한 거제도 남동쪽에 위치한 지세포에서 출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아름다운 경관으로 유명한 외도안에도 해금강이 인접하고 있어 통신사 임무를 수행하던 관료들의 문학작품들이 남아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대마도에서 거제도로 이동하기에도 수월했기에 해안을 지키는 최전선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거제시청 일대는 고연성이라고 불리던 공간이었습니다. 고려 말부터 동아시아 전역에서 외구의 침략이 잦아지게 되는데 조선시대에 이르면서 고을들을 방어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읍성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거제현의 중심지 또한 읍성이 건설되었습니다. 1451년 건설된 고연성은 현재 거제시청 서남쪽 일부만 남아있으나 원래 거제중앙로 일대까지 감싸고 있던 성이었습니다. 왜구들의 침략이 심했던 조선 초기까지의 기억을 토대로 경상우수영이 신설되었고 기존의 방어체계가 보완되었습니다. 거제도는 수군절도사였던 경상우수사부터 수군만호나 권관까지 다양한 직책의 지휘관들이 담당하던 성이 곳곳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만호나 권관이 담당하던 거제도의 7개 수군기지로서 어촌마을로 변한 지금도 성곽이 남아있습니다. 임진왜란 이전까지 경상우수영이 있었던 가배량은 이후 만호가 담당하는 수군기지로 남게 되었고 지금도 남쪽에 성곽이 남아있습니다. 장목지는 조선 후기에 신설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장목항 남쪽에 1785년 건설된 장목진 객사가 남아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영등포는 현재 구영리라는 지명으로 남아있습니다. 성곽은 사라졌지만 흔적이 남아있으며 조선 후기 서쪽으로 이동했기에 구 영등성이라는 이름으로 남아있습니다. 율포지는 임진왜란 당시까지 율천리 일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구 영등성과 비슷하게 지적도와 흔적으로만 남아있으며 조선 후기 현재 율포항 일대로 옮겨지면서 구 율포성이 되었습니다. 지세포는 조선 전기까지 일본으로 향하던 거점 항구였으며 현재에도 이룬면 사무소에 소재지가 있는 항구입니다. 이곳 동쪽에 사각형 형태의 성곽이 남아있습니다. 지세포 남쪽에 위치한 구조라항에도 조라진으로 사용했던 성곽이 남아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조라진은 옥포 북쪽 해안으로 이동했기에 이 지역은 옛날 조라라는 의미인 구조라가 되었습니다. 지세포항과 구조라항은 거제도의 대표적 관광지인 외도와 가까워 유람선이 출발하는 기점이 되었습니다. 옥포는 현재 옥포조선소가 있는 옥포동에 있으며 새롭게 계획된 격자형 가로망과 이질적인 모습으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임진왜란 당시 조선이 반격을 할 수 있었던 수군 최초의 승리를 맞이했습니다.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일본군이 부산을 점령하자 거제도 또한 위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거제도에 주둔했던 경상우수영 또한 병력을 집결시키지 못하면서
곳곳이 함락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전라좌수사 이순신은 쉽게 출정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장 신임했던 녹도만호 정운이 강력하게 출정을 요청하자 불투명한 전황을 살피면서 거제도 해안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라좌수군은 당항포까지 진입하면서 경상우 수군의 함대를 합류시키고 거제도 남단을 통해 옥포에 진입하면서 옥포에 주둔한 일본 수군을 기습하며 최초로 승리했습니다. 이후 한산도에서 승리를 이끌었지만 정유재란이 발발하고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된 원균이 칠천량에서 패배하면서 거제도는 일본이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거제도의 중심이었던 고현성은 이 영향으로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군은 전쟁을 장기적으로 버틸 목적으로 거제도 해안 거점 곳곳에 외성을 건설하였습니다. 전쟁 이후 고현성 일대의 도시를 회복시키기 어려워지자 1650년대 거제현의 행정 중심을 거제면 일대로 옮기게 됩니다. 서상리 일대는 관청 건물과 도시 골격이 잘 남아 있습니다. 동원이었던 공간은 면사무소가 되었고 초등학교로 사용되었던 객사는 1970년대의 본 모습으로 복원되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지방대학이었던 향교와 지방공무원이었던 향리들의 집무실인 질청도 남아 있습니다. 전통 가로망을 중심으로 옛 고을이 현대의 모습으로 변화되었지만 일제강점기 당시에는 큰 변화가 없었고 거제도는 태평양 전쟁의 상처를 입기도 했습니다. 거제도가 산업도시로 성장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며 한국전쟁 이후 산업 거점으로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거제도의 중심은 다시 원래 위치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마자 전쟁을 맞이했고 고지를 중심으로 지루한 공방전이 계속될 조짐이 보이자 유엔군은 대규모의 포로 수용소를 계획하게 됩니다. 육지와 멀지 않으면서 전선과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고 물살이 빠르기 때문에 탈출하기 쉽지 않아 거제도가 선정됩니다. 넓은 평지에 있던 고현동 일대에 대규모 시설이 조성되었습니다. 해안선과 맞닿은 공간에 수용소 본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후 전쟁이 지속되자 수용소의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포로를 최대 17만 명까지 수용했던 도시 아닌 도시로 변화하게 됩니다. 포로들도 참전한 이유가 제각각이었기에 점차 수용소 내부에서도 공산 성향과 반공 성향으로 나뉘게 되었고 갈등이 점점 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유엔군은 수용소의 경비 업무만 담당할 뿐 내부 생활을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혹행위들이 지속되면서 곳곳에서 유혈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와중에 수용소 소장이 납치된 사건까지 발생하게 되자 유엔군은 공산포로와 반공포로를 분리하여 수용하기 시작했고 여자 수용소도 별도로 조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사령관이었던 아이젠하워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 이후 정전협상은 급물살을 타게 되었습니다. 북진 통일을 고수했던 이승만 대통령은 이에 반발하며 반공포로를 모두 석방했지만 유엔군이 담당하던 거제도 포로 수용소의 반공포로는 석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전협정이 체결되자 포로들은 자신들의 의지에 따라 목적지를 선택하며 거제도를 떠났고 포로 수용소는 철거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공업을 육성하면서 이곳에 정착하는 주민들이 증가했습니다. (1973년) 옥포조선소가 조성되면서 조선수군이 최초로 승리했던 공간은 장승포읍으로 성장했고 이후 독립하면서 짧은 시간 동안 장승포시가 되었습니다. 1979년 포로 수용소가 있던 지역에도 거제조선소가 조성되기 시작하면서 임진왜란 이전 거제도의 행정중심이었던 고현성 일대 또한 성장하게 됩니다. 한국전쟁 당시 끊임없이 포로를 실어 나르고 피난민들이 처음 미군 수송선에서 내렸던 공간은 순차적으로 매립되면서 도시가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1995년 도농통합이 이루어지면서 장승포시와 거제군이 합쳐져 거제시가 되었습니다. 거제도는 두 곳의 조선소를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었으며 세계 1위의 산업을 이루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고대 해상무역으로 성장했던 공간이 다시 번영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국제 정세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발발했던 큰 전쟁으로 인해 파괴되며 공간 구조가 변화되는 과정을 겪기도 했습니다. 굵직한 역사의 한가운데에 있었던 거제도는 아픔의 기억을 잊으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거제도는 아름다운 해안선의 과거의 이야기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고 파란만장한 공간의 역사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제도는 전쟁은 단순한 파괴가 아닌 문화 전체의 소멸이며 증오를 낳는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공간입니다.